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5일 오후 1시입니다. 요사이 내란 특검,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술버릇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술버릇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치부될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탄주를 좋아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특검 수사 또는 내란 재판에서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재판정에서는 작년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다음에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폭탄주를 돌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등 정치인들을 거명하면서 데리고 오면은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한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당시 거기에 있었던 곽종근 당시 특전 사령관이 증언을 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그 자리는 술 마시는 자리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폭탄주를 즐긴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와서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가지고 음주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마셨다. 소폭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테이블마다 소폭을 막 돌려서 너무 취해서 경호관한테 엎혀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이 이야기는 방송에서 안 했다. 192 대통령인데 너무하지 않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어서 대통령이 가짜 출근을 한다는 것도 상식을 초월하는 일인데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멀쩡한 돈 4억 원을 들여서 통로를 따로 만들었다. 심지어 해외 순방을 가면서 참이슬, 프레시, 페트병 10개를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비상계엄령의 배경에 대해서 꿀맛에 취한 듯한 분위기도 있었고 왕비에 대한 도전이 전면화되면서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며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법 발의라든지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을 자극해가지고 발작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도록 만들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역대 지도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씨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국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의 공식 업무보고를 술판으로 만든 것만 봐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각과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윤석열의 만취행정이라고 했습니다. 만취행정이라면은 그 행정 안에는 계엄령도 포함된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망상적 그리고 발작적 계엄이었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의 만취 행정도 충격적이지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행태도 가관이다. 견제의 브레이크를 밟기는커녕 만취한 권력의 가속 페달을 함께 밟아온 동성자를 자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한겨레 신문이 확인된 거라고 해서 보도된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 2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편백나무, 일본말로는 히노키라고 합니다. 편백나무로 만든 사우나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나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우나실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술과 관련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밤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술에서 깨지 않아서 사우나를 했든지 아니면은 집무실에서도 술을 마셨든지 이른바 낮술을 마셨든지, 지금 대통령실의 한 인사가 저에게 한 말은 2층 식당에서 낮술을 마셨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술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한국인의 음주 습관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부작용이 심신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의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것을 그 변호인들이 제출한 데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 수치는 정상인의 6배로 아주 나쁘다는 겁니다. 음주에 따른 건강 악화가 몸에서도 느껴지는데 몸으로만 느껴지겠습니까? 술을 많이 마셨을 때 흔히 필름이 끊긴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술을 많이 마시면은 논리적 사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와서 하는 증언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걸 느낍니다. 법정에 나와서 홍장원, 곽종건 이런 부하들과 언쟁을 하는데, 그 언쟁의 전체적인 톤은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곽종건 두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의라든지 존경심을 다 버리고 직설적으로 거기에 또 반박을 합니다. 그 반박이 상당히 또 예리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상황을 주고 받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가 보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인간적으로 완전히 대통령이 망가지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끼고 도는 국민의 힘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 윤과 같이 뭉쳐서 싸우자고 하는 자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의계인, 줄여서 윤의계인 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다가오는 12월 3일 계엄 1주년을 맞아가지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방도를 도모하기는커녕 장외로 나가서 이재명을 끌어내리자든지 하는 과격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폭탄주, 윤석열의 폭음, 윤석열의 음주 행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공범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이런 대통령의 폭탄주 습성을 말리려고 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면 같은 덩어리로서 12월 3일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죠. 그 뒤에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광석화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계엄 해제 결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뒤에 윤석열을 사실상 직무 정지시키고 조기 퇴진으로 가면서 국민의힘이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노선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반발한 당권파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므로써 바로 윤석열과 헤어질 기회를 놓치고 윤석열과 한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하여 탄핵 반대로 나오고, 탄핵이 결정된 다음에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윤석열 지지자인 김문수 씨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지고, 진 다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윤어게인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만들어내고,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이 다가와도 사과 또는 어떤 전련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답은 국민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버리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 짐이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은 빨리 망하든지 빨리 해체되든지 빨리 분당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봉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